11강입니다.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이 11강하고 10강은 콜라보예요. 10강하고 11강하고 그냥 10강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11강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11강 업무 무관 이게 포인트고요. 부동산 등이니까 업무 무관에는 무엇이 있냐면 가지급금이 있고 업무 무관에는 부동산이 있고 업무 무관에는 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요 세 개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 등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입력할 때 요 세 가지를 이제 믹싱해서 업무 무관이라고 합니다. 업무 무관.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를 다른 말로 뭐겠어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을 조정하는 명세서입니다. 참고로 원래는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여기가 불로와지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불로와지기 형식으로 원래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개정 과목에서 이제 불로와지기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아무래도 이제 10강보다는 11강이 조금 어렵고요. 말로 떠드는 요 이론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실기는 아무래도 또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급이자의 송금 불산이 적용 순서 이런 거는 이론 문제로도 나옵니다. 이론 문제로도. 그 건강에 채소를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고기를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랬어요. 인정하긴 싫지만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하죠. 맞죠?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 건강이 업이 된다. 자, 유치하지만 이게 답입니다. 채수건업. 이게 송금 불산입 적용 순서 정답입니다. 채권자 불분명, 수령자 불분명, 건설 중인 자사, 업무 무관 자산, 업무 무관, 채수건업. 이게 정답입니다. 채소를 먹으면 건강이 업이 된다. 개인회사는 어떻게 외우냐면, 참고로, 개인회사는 초업. 이렇게 외웁니다. 개인회사는 채권자 불분명, 건설 중인 자산, 초과 인출금, 업무 무관 자산 이렇게 채건초. 개인 회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세무회계 뭐 이런 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채, 수, 건, 업 이렇게 외웁니다. 채, 수, 건, 업 이렇게. 뭐 요거는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과 이제 이자 비용에 포함시키는 것 구분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고, 얘는 쉬워요. 건설 자금 이자는 쉽습니다. 얘는 아주 쉽고, 업무 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요런 거는 이제 뭐,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상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내용.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그 이론과 똑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10강에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잡아야 된다? 이자 수익이라도 잡아줘야 된다. 이 수익에 대한 것이 10강이었고 11강은 야, 니 지금 1,000원 빌려놓고는 요거를 니가 안 쓰고 딴 사람 줬어? 나 50%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 이자 비용 50%를 인정하지 못하겠어. 이제 그것이 11강입니다. 이게 11강. 요거 살짝 탁 찍고 갈게요. 차입금을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를 하고 이자 수익을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무조건 얘는 이자 비용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수익을 계상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1000분의 500이니까 여기서는 50%죠. 50%는 무조건 송금 불산이. 어떤 이야기냐면 문제 풀다 보면 이 대여금에 대해서 회사는 이자 수익으로 잡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짝 찍고 갔고요. 이자 수익을 잡았든 안 잡았든 간에 빌려줬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자 비용 전액이 아니라 퍼센트만큼 1000분의 500만큼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송금 불산입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는 요거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송금 불산입 상여고, 송금 불산입 기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빈칸 되어 있나 보네요. 요거 좀 적어 보세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 건설 중인 자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다 나오네요.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의 이자는 이제 이자 비용이죠. 원칙적으로는 송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요거 특정 용도에 사용된 차입금, 요게 뭐냐면, 건설 중인 자산. 이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채수 건업할 때 건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다 열어놓고 할까?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유보 처분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유보 처리하고, 채권자 불분명, 채수 건업의 채입니다. 채권자 불분명한 것은, 채권자 불분명은 상여 처분합니다. 상여 처분하고, 업무 무관 자산도, 기타, 아이고, 윈도우 키 누르면서 다 날아갔네. 요거 다시 할게요. 특정 용도에 사용된 차입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유보 처분합니다. 채권자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불분명은 상여, 회사 대표자가 먹은 것으로 보고,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 유출 처리합니다. 얘나 이제 수나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수령자 불분명이나 채권자 불분명 비슷한 말인데 둘 다 상여입니다. 상여 처분하고, 건은 유보 처분하고,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 이런 것들은 송금 불산입 한다. 뭐 이렇게 책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까 나왔죠? 채소를 먹으면 건강이 업이 된다.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채권자 불분명은 상여, 수령자 불분명한 채권, 증권. 이제 채권하고 증권은 법인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사실은 내용은 이제 위에나 똑같은데, 요거는 사채에 관련된 이야기고, 얘는 채권, 증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답은 상여. 건설자금 이자는 아까 이해했던 대로 유보. 업무 무관 자산은 기타 사유주로 처리하는데, 요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징수분은 실제적으로 대표자 상여가 안 먹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천 징수분은 과거에서부터 상여로 다시 처분하지 않고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한다. 요거 별표. 이 부분이 나오면 이제 우리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F3 누르면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채수 건업 자체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요거 기타 사유 유출을 꼭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으셨죠? 네. 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이 부분이, 야, 너 이자 비용 아니잖아. 너 이자 비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너 복리후생비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그냥 송금 산입이 맞죠? 이해가죠? 얘는 계정 과목 잘못 적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 잘못 적은 너는 복리후생비잖아. 이런 것들은 이자 비용이 아니라 즉시 송금 산입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뭐냐면 기상지연현입니다. 나오죠? 기상지연현. 기상지연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상지연현은 그냥 이자 비용이 아니라 그냥 원래 비용 처리하는 애예요. 그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야, 너는 이자 비용 아니니까 일단 저기 가. 이렇게 한 거고, 그 중에 수, 건, 요 세 가지는, 채수, 건, 요 세 가지는 너는 송금 불산입이야. 즉시 송금 불산입 시킵니다. 수, 건은 즉시 송금 불산입 시키면 나머지 어느 부분이 남냐면 여기가 남죠. 요 부분. 이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살짝 그냥 느낌만 갖고 가세요. 이 부분이 남죠. 이 부분이 뭐다? 오리지널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오리지널 이자 비용. 얘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예를 들어 1,500원이었는데, 너는 진짜 송금 산입이니까 100은 그냥 빼버렸어요. 너는 이자 비용 아니니까. 이해가시죠? 그 다음 여기 100이고, 여기 100이고, 여기 100이면, 오리지널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100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세법에서 인정한 이자 비용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송금 산입이니까 아무 세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얘 세 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여로 처분하고 유보로 처분해서 송금 불산입 시켰어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1,100원 중에서 곱하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빌린 차입금 있죠. 그 차입금 중에서 은행에게서 내가 돈 빌렸을 거 아니에요. 맞죠? 차입금 중에서 아까 뭐였죠? 가지급금과 부동산과 동산, 즉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죠? 업무 무관 자산이죠. 업무 무관 자산의 금액을 올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차입금이 10,000원이었는데 이 세 가지가 얼마였냐면 5,000원인 거야. 이해가시죠? 5,000원이면 1,100원에 50%만큼을 즉 550원이네요. 550만 원어치 이렇게 곱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업무 무관 자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처리한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여기서 살짝만 업해볼게요. 차입금보다 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실제적인 이자 비용은 1,100원인데 10,000원보다 15,000원을 저기 쓴 거야. 그렇게 되면 얘를 최대 100%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10,000원분의 10,000원으로 인식해요. 프로그램을.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1,100원 전부 다 송금 불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몰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줘요. 알겠죠?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 채, 수, 건을 뽑아내줄 줄 아는 실력만 되면 돼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명확하게 뽑아내줘요. 뽑아내주는데 아까 채권자 불분명도 일부는 상여지만 일부는 기타 사유 유출이었죠. 일부가 뭐였냐면 원천 징수분. 맞죠?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요 부분은 기타 사유 유출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기상지연현은 상자는 아니에요. 이거 지우세요,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기상지연현, 이렇게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실기책에는 안 나오고, 이론편에 나와요. 이론편에. 실기편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저기는 사실은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거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기상지연현 요겁니다. 요거.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이자 비용이 아니라 너 복리후생비야. 막 그런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이자 비용으로 이제 적어 놓고 이자 비용에서 빼버리는 친구인데, 기업 구매 자금 대출금 이자. 요게 이제 어감이 비슷하게 다른 게 하나 나와요. 어감이 비슷하다고 얘는 아니에요. 얘는 기업 구매 자금 대출금 이자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제 A라는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상품을 이제 사오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A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그것을 기업 구매 자금 대출금이랍니다. 그에 대해서 이자는 매입 비용에 포함시키는 게 맞겠죠. 요 A에. 맞죠? 상품이라고 계정 과목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상호보험의 할인율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재고자산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금융보험 말고 일단 상호보험 재고자산 거래에 있어서 여기 있네. 할인과 매각이 함께 섞여 있을 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런 계정 과목 쓰죠. 맞죠? 그 문구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12월 말에 만기인데 10월 달에 돈을 미리 땡길 때 이때 계정 과목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자 비용으로 쓰지 않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만 남아있는데 책 찾아가 보면 이자 비용으로 쓰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자 비용 많이 쓰니까 그런 말 해놨겠지. 이자 비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우리 수수료 비용을 만약에 이자 비용을 썼다면 그거는 수수료 비용이죠. 그런 이야기고, 연지급 수입 이자는 보통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던데, 석유 같은 거를 사놓고 1년 단위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환율 차이에서 또는 어떠한 사유에서 돈이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생기는 이자, 그 이자는 매입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제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서 차이가 발생돼요. 그 1억을 뭐 40년 후에 1억을 지금으로 땡겨오면 9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적 차이가 나죠. 그거를 현할차라고 합니다. 현할차.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이자 비용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시험에 극히 안 나옵니다. 극히 안 나옵니다. 네, 넘어가고.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세요. 이 부분만. 왜 조심하냐면 어느 문구에 보면 이거랑 글자가 비슷한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 기상지연형을 가르쳤기 때문에 얘는 즉시 송금산입이니까 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 이자 비용에 포함하는 거 아까 보셨겠지만 상호보험의 할인료가 아니라 금융보험의 할인료는 이자 비용이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어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약속이죠, 약속. 맞죠? 재고자산 거래에서 우리가 상품이나 그 이제 제품이나 거래에서 생긴 어음을 우리는 무슨 어음이라고 하냐면 얘를 상업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거래에서 어음을 뭐 했다라고 하면 상업어음인데 재고자산 거래가 아닌 실제적으로 돈을 빌리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거래에 대해서 생긴 그 어음을 뭐라고 하냐면 금융어음이라고 해요. 이 금융어음에 대한 할인료는 얘는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맞아요. 이해가죠? 그럼 사실상 우리가 매수채권 처분 손실 배울 때는 정확하게 배우려면 상업어음의 어음에 대해서만 매수채권 처분 손실 쓰고 금융어음에 대한 할인료는 이자 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배워야 되죠. 이해가시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이것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공개가 이렇게 되죠. 뭐 이자 비용, 그다음 뭐 이게 보통 예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도 이자 비용. 금융 리스료 중 이자 상당히 또 돈 빌린 것으로 보니까 금융 리스죠. 돈을 빌린 거죠. 돈 빌린 것에 대한 이자 상당히 또 이자 비용으로 본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얘기있죠. 상업보험하고 금융보험에 대한 것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이자만 건설 중인 자산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기계장치를 샀는데 기계장치 구입할 때 내가 돈을 빌렸어요. 차입을 했어요. 돈을 빌려서 거기에 이자 비용이 발생되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살 때 이자가 발생된 이자 비용은 기계장치이다, 이자 비용이다. 답은 이자 비용이죠. 이거 기계장치라고 안 합니다. 근데 왜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간 이자 비용은 건설 중 장기간에 걸쳐진다면 걔는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예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무형 자산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 비용에 대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근데 건설자금 이자라는 파트가 이거 다음 12장이 건설자금 이자인데 건설자금 이자를 여기서 세무조정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때 실질적으로 제11강에 있는 건설자금 이자는 우리가 공부할 게 없습니다. 요거는 CX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건설자금 이자 파트에 가서 보시면 되고 그럼 너무 많이 건설자금 이자를 너무 많이 하면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비용 처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감가상각할 때 나중에 다시 송금부산입에서 추인 처리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작게 처리하면 입금 산입 유보 발생 처리하고 완성할 때 다시 추인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분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도가 어떻게 나가냐면 채수 건업에서 지금 업 쪽입니다. 업 쪽. 아까 했던 이야기 부분인데 업무 무관 부동산과 업무 무관 동산과 업무 무관
가지급금 요 세 가지가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실려요. 요 세 가지를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분자에 거는 거죠. 맞죠? 분자에 걸고 차입금 적수를 하면 몇 %가 나와요.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아까 있는 1,1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100원의 비율로 계산하게 되는데 혹시 분자가 100% 넘게 되면 이거는 100%까지만 처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한번 설명하고요. 일단은 프로그램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37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 요거 페이지, 19페이지 여기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 일단 머릿속에 하나 기억해요. 대납한 금액 있죠? 소득세 대납액.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대납해 주었다. 요것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이론 시험으로도 좀 나오고 아주 잘 나옵니다. 어쨌든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대납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겠다. 전에 한번 언급하긴 했어요. 퇴직금 전환금은 이제 국민연금에 돈을 넣는데 퇴직금을 빼서 국민연금에 넣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뭐 시험에 이건 안 나올 것 같고요. 우리 사주조합에서 어찌고 저찌고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오케이 해준다 그랬죠. 그것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얘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도 안 나오고요. 사용인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요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얘는 시험에 나와요. 자, 월정급여 범위 내에서 돈을 일시적인 가불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일단 요거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데 일단 시험에 나와요. 동그라미. 사용인의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좀 바로 밑으로 갈게요. 중소기업 직원에 대해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뉴세법이에요. 새로 나왔어요. 얘가 새로 나왔어요. 얘가 새로 나왔어요. 학자금과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가지급금으로 봤어요. 그 이익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학자금,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은 첫 번째는 무엇을 먼저 구하냐면 가지급금과 투자 부동산에 관련된 거, 투자 동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프로그램에서 뽑아냅니다.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왜 아니네. 9102.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요거 클릭하시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게 뭐냐면, 업무 무관 부동산, 업무 무관 동산, 업무 무관 가지급금. 요거나 똑같은 말이니까, 요거를 먼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업무 무관 부동산과 업무 무관 동산이 없어요. 알겠죠? 없고, 이제 얘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네가 얘기를 봤을 때 가지급금이 맞다면 가지급금으로 넣어라 이 말인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대납한 금액이죠. 맞죠? 얘는 가지급금이 아니에요. 일단 가지급금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출제 의도자는 얘가 가지급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주택구입자금 대여에 대해서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당시에는 가지급금으로 봤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지금 세법에 의하면 적을 게 한 개도 없죠. 하나도 안 적어야 되는 거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때 법으로 따라서 그냥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일이 10월 15일, 10월 15일 2번하고 4천만 원 이렇게 걸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 건업 법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0%예요. 0%. 그러니까 하나도 송금부산이 기사가 없게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답에서는 아마 얘를 넣으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세 가지를 입력하고 나서 이제 가수금 포함해서 네 가지를 입력하고 나서 여기 딱 가면 여기에 지금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가 들어와 있죠. 금방 그것에 대해서
그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계산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자율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이자율에 지급이자 놔두기 이자율 하면 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자율 15% 150만 원. 자, 일단 적어보세요. 요것이 일단 적어보고 제가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부터 나왔네. 여기서 일단 요것도 적어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5% 밑에 내려서 5% 100만 원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 아래 거. 자, 6% 180만 원. 자, 이렇게 딱 적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흐름을 보면 요 이자 비용이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다가 430만 원이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다가 430만 원이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요. 알겠죠? 그래서 이 430만 원 대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은 430만 원 대상으로 곱하기 총 빌린 돈이 얼마냐면 요 차입금 적수가 빌린 돈이죠. 맞죠? 이 차입금 적수가 219빵빵 빵빵빵 빵빵빵 중에 여기에 업무 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가지급금 돈이 위에 올라가죠. 3120 000 000 이렇게 계산을 한 결과물이 얘예요. 430만 원 중에서 61260이 너는 업무 무관 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난관을 한번 뚫어야 되잖아요. 이 난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채, 두 번째가 수. 자, 요거는 없고요. 세 번째가 건. 채, 수, 건을 뚫고 난 나머지. 자, 그림으로 칠게요. 아까 세 가지를 뺀다고 했잖아요. 맞죠? 채, 수, 건 뺀 나머지가 얘예요. 그러면 채, 수, 건 빼볼게요. 이제 문제에서. 채가 얼마죠? 전부 다 채죠. 여기 가서 여기에 150만 원 빼버립니다. 원천 징수세액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얘는 건이죠. 얘도 빼버립니다. 100만 원. 그럼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고요? 이런 사태가 100만 원 여기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적어야지. 여기. 건이 100이 여기니까 여기 적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430만 원 중에서 그림상 그래요. 150만 원 빠지고 또 얼마 빠졌다고? 100만 원 빠지고 430에서 250 빠졌으니까 얼마예요? 180만 남았네. 맞죠? 이 180이 1로 간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180만 원에서 곱하기 요것이 분모가 됩니다. 10, 950, 000 중에 또 있네. 요거 3, 대충 한 30% 정도 된다. 맞죠? 이만큼이 이거는 채수건 이만큼 5128주일만큼 업무 무관 자산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 채, 수, 다시 수 없네. 수, 건, 업. F3 누릅니다. F3 누르면 채, 수 없고 건, 업 이렇게 되죠. 맞죠? 채부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채.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요거 때문에 제가 파랑에 걸었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자, 보세요. 요거 넣을 거예요. 채권자. 이렇게. 하나는 원천세분, 하나는 원천세 제외. 지금 원천세 부분이 얼마죠? 231005. 원천세분은 뭘로 처리한다?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한다. 그래서 요거 딱 클릭하고 딱 치고 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231005. 자, 밑에 또 한 번 더 채 걸게요. 요번에 채는 뭐냐면 요번에 채는 상여로 처분하는 거 원전세 제외분 딱 클릭하고 150만 원에서 23만 1,000원을 뺍니다. 그래서 금액이 150만 원에서 빼기 231000을 뺍니다. 요 돈 나오죠? 1269000을 여기에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으면
요 두 개가 합해서 150만 원의 채권자 불분명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 건설 중인 자산은 자동으로 안 불러져요. 그래서 여기에 건설 중인 자산은 F6 누를게요. F6 누르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이자랄까요? 이자, 건설 자금 이자 그대로 쓸게요. 건설 자금 이자 100만 원 유보 발생. 얘는 유보 발생. 자, 다시 F6 누르고 지급이자 성금 불산이 업무 무관이에요.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제일 위에 있네요. 기타 사회 일출로 처분한다. 요거는 512876 따다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 수업이 설명은 되게 어려운데 답은 되게 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설명은 되게 조금 힘들었죠. 설명은 조금 힘든데 이 뒤에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하나씩 해드릴게요. 이거 끝났어요 벌써.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답을 한번 볼게요. 답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512. 자, 521. 자, 요 부분 이야기인데요. 지금 답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한 답하고 동일하죠. 보시면 똑같죠? 2, 3, 1, 1, 2, 6, 9, 100, 5, 1, 2.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가지급금이 없는 것이 맞다 이 말이야. 전세 자금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요 말 무슨 말인지 아셨죠?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 자금 대출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도 4천만 원 입력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입력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얘가 없을 뿐이에요. 얘가 0이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끝이진 않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문제 나와도 되지 뭐. 문제거리는 없겠다. 일단 자 이번에는 여기 389페이지 회사 코드 9107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것을 먼저 캐치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에 대한 내역이 이렇게 있죠. 가지급 내역. 한번 볼게요. 여기 업무 무관 부동산 등의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고 가지급금에 이제 적으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된 상황에 얘를 불러오게 하면 불러와줘요.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현재 문제는 얘를 요구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살포자기 얘를 한번 해볼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해라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클릭해서 제가 살포자기 한번 불러와 볼게요. 회계 데이터 불러오게 하고 그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문제에서 있는 요 네 가지가 그대로 이렇게 6월, 9월, 11월 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등록이 된다. 맞죠? 꺼볼게요. 자, 끄고 나서 이제 얘를 불러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뿅! 하면 네 가지가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일이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현재 문제에서는 일일이 입력해라라고 이제 요구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한번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나서 밑에 한번 보면 미 가지급금은 모두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다. 이제 업무 무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걸러낼 거 없죠? 걸러낼 거 없고 요 부분 있죠? 회사는 결산서상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으로 이만큼 잡았다 되어 있잖아요. 무시. 자,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이자 수익으로 잡든 안 잡든 가지급금으로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얘는 업무 무관 자산에 돈이 투입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자 수익을 잡았든 안 잡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 작성은 생략한다. 원천 징수세액은 기타 사유질로 처리할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밑에 부분 좀 그렇고 이제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이자 얘만 송금불산입 얘가 상여입니다. 얘가 송금불산입 상여.
변호사님 상년입니다. 얘가 아까 전에 제가 기상지연현의 기가 아니에요. 아까는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이에요. 얘는 기업 운영 자금이고 우리가 보통 대출하는 것 자체가 기업 운영 자금이잖아요. 맞죠? 얘는 그냥 대출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가지기권 잡았고 여기 있는 적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뿅 누르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맞지요? 자, 그 다음 얘를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자율 5%. 자, 지급이자 52469 하면 원금이 잡히고, 자, 아래로 3번 누르시고, 자, 18%는 780만 원에 대해서 채권자 불분명 전부 다 빼줍니다. 자, 금방 여기에 넣는 글자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입니다. 780만 원은 넣었다가 바로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안 가지죠? 좀 더 가서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기업 운영 자금에 대한 것은 3%에 90658빵빵 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벌써 끝이 났는데 F3 눌러볼게요. F3 누르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지급이자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아마. 제 밑에 있습니다. 이거 업무 무관 지급이자 여기는 880548 아래에 채권자 불분명에 대한 거는 얘는 상여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컨트롤 해드릴게요.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급이자 중에서 780만 원이 빠진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얘가 뭐냐면 채권자 불분명 상여 아까 처리한 요 780만 원이고 이 돈이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렇게 요 차입금 분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거 몇 퍼센트인지 계산을 해서 곱하기가 되어서 나온 나머지가 얘입니다. 얘가 뭐가 되냐면 채수건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도 프로그램이 해주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기타 사이줄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100%가 넘는다면 얘는 그냥 100%까지만 해준다. 그런 이야기 해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쉽게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436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현재 문제에서 일단 답이 나오는 부분은 요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송금불산입 상여이다. 요거 답 하나 나왔죠? 요거 답 하나 나왔고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돼요. 컴퓨터가 해주니까 우리는 지금 요게 뭐냐면 총 차입금 적수고요. 2021년 1월 1일 요 돈에 곱하기 365 한 것이 분자로 가서 계산이 될 겁니다. 분자로. 얘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죠. 맞죠? 요거만까지만 알면 문제는 쉽게 풀어질 것 같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맞죠? 여기 91 446 맞죠? 가지급금 요거 말고 업무 무관으로 해서 가지급금 칸에 가서 1월 1일로 가서 1번이 아니라 2번 지급 금액이 얼마냐면 1월 1일자로 지급했으니까 1억을 넣어주면 여기에 365가 곱해져 가지고 적수가 잡힌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갔냐고요?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로 2번으로 가서 뿅 누르면 이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자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넣어주면 되죠. 자, 여기 7%에 대해서는 1,400만 원이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1,400. 요거 넣을 때 요 칸이 채권자 불분명이고요. 요거 요 두 번째 아래가 수령자 불분명이고 건설자금 이자가 여기입니다. 이 순서에 대한 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맞죠?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8%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자 비용 12%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자 비용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적수가 1위로 갔죠. 그 다음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460만 원에서
1,400만 원, 4,600만 원에 1,400만 원 빠진 3,200만 원이 지급이자로 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어쨌든 해주기 때문에 얘가 채권자 불분명 상여, 얘가 업무 무관 자산,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F3 누르면 이 두 가지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원천 징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맞죠? 이게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되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 부분은 없는 겁니다. 채권자 불분명에 대해서는 아래 거 먼저 쓸게요. 채권자 불분명에 대해서는 상여와 기타 사회 유출이 있는데 상여로 해줘야 된다는 거 1,400만 원. 자, 아래 업무 무관으로 할게요. 업무 무관 지급이자 부분에 대해서 1066666 저희가 정답이 됩니다. 할만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크게 어렵지 않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상여,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한 것은 유보. 근데 얘가 자동으로 안 불러지죠. 원래는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조정 등록에 가서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니까 조정 등록이 안 되네. 여기에 조정 등록할 때 건이라고 엔터 치면 건설자금 이자 유보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근데 얘가 이 파트가 아닌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들어오니까 안 불러지는 거죠. 근데 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명세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불러와져요.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불러와져요. 밑에 보이시죠? 여기에서 입력하면 불러와져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되냐면 여기서는 뭐든지 불러와지고 해당 칸에 들어가면 해당 칸에 관련된 것만 불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만 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업무 무관 부동산 이렇게 클릭하고 이제 업무 무관 부동산이 여기 확인하면 가지급금 밖에 없다 맞죠? 가지급금 눌러주시고 1월 1일 1번 1,500만 원. 그 다음 10월 0일 날에는 반제시켜줬네요. 1,500만 원. 0으로 했다 하더라도 적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즉 내가 연말에 가지급금 다 갚았다 했더라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적수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뭐 어떤 사람들 보니까 1월 1일 날 돈 빌렸다가 12월 30일 날 갚고 다시 1월 1일 날 또 빌렸다가 12월 갚으면 괜찮아. 안 괜찮아요. 알겠죠? 원칙상으로 안 괜찮아요. 아시겠죠? 장부 돈이 없었다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게 괜찮아요? 무조건 잡히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15% 지급이자 1,150 땅땅 채권자 불분명 여기 자, 밑에 한번 보세요. 10%에 대한 100만 원은 여기에 넣어야 돼요. 여기 건설자금이자 여기 자,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100만 원 따다당 6% 60만 원은 깔끔하게 넣으면 되죠. 6% 60만 원 땅 요게 정답이고 요게 정답이고 요게 정답이 됨. 이제 점점 이제 함축이 조금 돼가고 있죠.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좀 알아듣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 무관이 먼저 나왔네요.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기타 사유출 요거는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채권자 불분명 첫 번째 겁니다. 150만 원 상여. 건설자금 이자는 F6 누르고 건설자금 이자 100만 원 유보 이렇게 요거는 자동으로 안 뜨더라 맞죠? 그래서 강제로 넣어주셔야 한다.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463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463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딱 보자마자 240만 원을 66만 원과 쪼개야 된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죠. 66만 원과 나머지 240만 원과의 차이. 즉, 240만 원에서 여기 66만 원의 차이. 요거는 174만 원은 송금불산입, 174만 원만 송금불산입 상여. 66만 원은 송금불산입 기사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요런 글자가 나왔는데 요거 반대말이 뭐냐면
일반 차입금 이자의 반대말이 뭐냐면 특정 차입금 이자예요. 특정 차입금 이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를 의미해요. 얘가 특정 차입금 이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특별한 곳에 사용하는 차입금을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고 아무 때나 쓰려고 빌리는 것을 일반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당연히 이자 비용 그냥 쓰면 되고요. 얘는 송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유보로 처분이 하는 거죠. 얘는 두 개였죠. 아까 상여랑 기타 사유줄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되고 혹시 요거랑 헷갈리지 말라고요. 아까 기업 구매 자금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은 얘는 그냥 이자 비용이라. 만약에 이 문제가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없는 셈 치면 돼요. 그냥 경비 인정이니까 세무 조정도 없고 없는 셈 이렇게 치면 되는데 현재 문제는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이 아니라 기업 운용 자금이죠. 기업 운용 자금은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일반 차입금 이자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래에서 학자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얘는 가지급금으로 안 적으시면 돼요. 안 적으면 되고 얘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적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 가지급금의 안대표 부분입니다. 4,200만 원 1월 1일 1월 1일 2번 지급으로 할게요. 지급으로 가서 여기 얼마야? 4,200만 원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 다음 송금불산이 가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계산기 잠깐 옆에 띄워놓고 첫 번째 거는 12% 240만 원 잡아주고 전부 다 일단 채권자 불분명은 무조건 겁니다. 전부 다 걸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 자, 세 번째 6%에 대해서는 21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건설 자금 이자로 모두 다 빼버립니다. 이렇게 빼버렸어요. 210만 원 빼버렸고 자, 그 다음 기업 운영 자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인정으로 놔두시면 돼요. 끝났어요. 자,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의할 점이 요 66만 원 코스 요 부분인데 자, 여기에 일단은 지급이자 송금불산 요거 업무 무관이죠. 자, 업무 무관 자산에 관련되어서 1862608 요 기타 사유 유출 부분은 여기입니다. 1862608 부분이 이제 여기서 따내온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먼저 할게요. 건설자금이자. 자, 건설자금이자는 F6 누르고 건설자금이자 210만 원 유보 잡아주고 자,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치이자에 대해서는 F6 해제하고 채권자 불분명 사치이자 윗부분 상여 처분에 대해서는 174만 원 부분 그 다음 채권자 불분명 아래 기타 사유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요 66만 원의 부분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이렇게 240만 원을 이루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파랑이로 해놨어요. 이 부분이 자칫 생각 잘못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파랑이로 걸어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485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485페이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랩. 일시적인 월정급여 내 범위 내에서의 가불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다. 맞죠? 얘는 입력 안 하시면 되고요.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일단 5천만 원. 자, 두 번째. 채권 변제 받기 위해서 취득한 선박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얘는 입력하지 말고 얘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선박은 입력하지 않는데 만약에 입력한다면 얘는 동산 칸에 입력하는 것이 맞겠죠. 일단 이 두 가지가 업무 무관 자산이에요. 페이지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무관 부동산에 토지 요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에 한번 해볼까요? 얘 불러질 걸 같은데 이렇게 해서 블록에서 토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토지 이렇게 확인 누르면 아마 이렇게 불러지네요. 맞죠? 토지가 이렇게 불러집니다. 똑같죠? 네, 투자 부동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로 했네요.
가지급금 잡아놓고 여기 대표이사 부분입니다. 2020년 5월 1일이면 전기죠, 맞죠? 그럼 2021년 입장에서는 1월 1일로 잡아줘야 돼요. 1월 1일로 잡고 전기 2월로 잡아주고 5천만 원 잡아주면 업무 무관에 관련된 여기 부동산과 가지급금이 요 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가수금은 0이고,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런 이야기. 시험에는 극히 안 나오는데 요거 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는 거 연지급 수수료 맞죠? 연지급 수수료 요거 아니죠? 요거 지급수 요거 연지급 수입이자 연지급 수입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의 의미가 뭐냐면 현재 문제에서 이 연지급 수입이자 요 부분이 그냥 없는 셈 치면 됩니다. 이해가죠? 얘는 그냥 이자 비용이 아닌데 여기 온 놈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조심할 게 상업어음의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선실에서 지우면 돼요. 지금 나왔으면 지우면 되는데 얘는 이자 비용이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입력해 줘야 돼요. 상업어음과 지급어음에 대한 그 할인료에 대한 차이. 두 번째는 연지급 수입이자에 관련된 것까지 트랩이 조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입력하는 건데 5%와 250만 원. 자, 그다음 여기는 6%와 3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답은 결정되었죠. 여기에 답이 되는 거죠. 자, F3 누르고 여기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550만 원 기타 사유 유출시키면 정답이 됩니다. 답은 또 이렇게 간단하네요. 맞죠?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512페이지. 요거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트랩이 워낙 많아가지고 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5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512페이지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가분의 이자 중에서 200만 원만 건설 중인 자산이다. 맞죠?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대표이자 사용 목적의 별정을 2억에 전년도에 했던 거. 그래서 업무무관 부동산의 1월 1일 1번 2억에 대해서 잡아주고 맞죠? 2억에 대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 갑지에 가서 간단하죠? 이렇게 8%에 대한 800만 원 중 200만 원은 여기 200만 원은 건설자금이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답이 처리가 되죠. 오래 걸리지 않고 이 200만 원에 대해서만 건설 중인 자산을 F6 누르시고 건설자금이자 이게 아니지. F6 누르고 건설자금이자 200만 원 유보. 그 다음 밑에 업무무관에 대해서는 1100만 원 꽤 많이 그런데 기타 사유출로 잡힙니다. 맞죠?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당황스럽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관련된 기출은 다 풀어봤고요. 다 풀어봤고 쉬우니까 여기는 넘어가고 요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 PPT에 이런 걸 좀 적어놨는데, 현재 문제랑 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자 수익은 현금주의다. 요거 지금 빈칸 되어 있죠? 이자 수익은 현금주의고, 이자 비용은 발생주의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자 수익은 받아야 수익으로 본다는 거고, 이자 비용은 안 줘도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부금도 현금주의요. 기부를 어음으로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돈으로 나가줘야 한다. 이렇게 한 페이지 장식했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실기를 했다. 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 부분 또 넘어가고 이 부분 자, 채권자 불분명한에 원천 징수액이 있으면 포함해서 적고 포함해서 입력한 후 소득 처분할 때 쪼개는 겁니다. 소득 처분할 때 상여와 기타 사유일로 쪼갠다.
옛날에는 직접 계산해라라는 문제도 나와서 제가 적었는데 최근 문제에는 직접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얼마 받았느냐는 이 서식과 무관. 요거 적어놓으세요. 무관입니다. 무관합니다. 이자 수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문제 나와도 속지 마세요. 건설자금 이자 부분은 F6로 강제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강제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까 요 가지급금을 보지 않는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관련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뿅.